자, 교재는 44페이지 위법성의 일반 이론입니다. 자, 1번 문제를 보면 순수 주관적 정당한 요소를 묻고 있는데 12년도 경찰 문제죠. 이 순수 이론 문제도 최근에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대비를 좀 해 두시면 됩니다. 자, 주관적 정당한 요소를 묻고 있다는 것은 어떤 사례인지 아시죠? 자, 제가 기본 강의 때도 했듯이 A가 있고 B가 있어요. 둘은 사이가 나빠요. 먼저 B가 A에 대해서 A를 죽이려고 총을 겨누고 있다. 총을 겨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죠? A의 생명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당한 침해가 있다. 이것이 정당방위가 되려면 A는 이 정당방위 의사를 갖고 자기의 생명 신체를 지키기 위해서 총을 발사를 해야 되잖아요. 총을 발사를 해야 되는데 근데 A는 이 정당방위 의사가 없다는 거죠. 정당방위 의사가 없고 A도 똑같이 살인죄 고의가 있다. 살인죄의 고의를 갖고 총을 발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B가 총을 맞고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A에게는 뭐가 없는 거죠? 정당방위에서 요구되는 이 정당방위 의사가 없는 거죠. 즉, 자, 정당방위가 되려면 정당방위, 즉 위법성 조각사유가 되려면 객관적 요건으로서 객관적 정당화 상황이 존재를 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존재를 해야 된다. 객관적 정당 요소는 있는 거죠. 플러스 그러면 정당방위 의사라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 주관적 정당 요소가 이 사실관계에서는 있어요 없어요? 정당방위 의사로 총을 쏜 것이 아니라 살인 고의로 총을 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 주관적 정당 요소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례에서 A에게는 객정밖에 없는 것이고 객정밖에 없고 주정은 없는 거예요. 즉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결여한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A의 죄책은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뭐라 해요? 우연히도 정당방위가 되었다. 정당방위 의사를 갖고 한 것이 아니라 살인죄의 고의로 총을 쐈는데 간만에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타당하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정당방위를 한 꼴이 되니까 그래서 이 사안 같은 경우를 정당방위라 부르지 않고 뭐라 부른다? 우연방위. 우연하게도 정당방위가 되었다. 그래서 우연방위가 되는 요건이 뭐다? 객정은 있는데 주정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A 죄책은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순수한 결과 반가치론. 자, 순수한 결과 반가치론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이 순수한 결과 반가치론이라고 하는 것은 야, 정당방위가 되려면 이딴 거 필요 없어. 객정 이딴 거 필요 없어. 오로지 객정만 있으면 되는 거야. 라는 것이 바로 뭐요? 순수한 결과 반가치론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는 주정 그딴 거 필요 없고 오로지 객정만 있으면 정당방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 뭐가 된다? 이것도 정당방위가 된다는 견해가 바로 순수한 결과 반가치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어도 객정만 있으면 정당방위가 된다. 즉 위법성이 조각된다. 맞습니다. 이거 맞는 지문이에요. 이 도표는 제 노트, 기본 강의 들으신 분들은 제 노트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주관적 정당화 요소 분류소에 따르면 그게 바로 이 1번 견해죠. 1번 견해. 즉 순수한 결과 반가치론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 정당화 요소 그딴 거 필요 없다. 분류설이 뭐 분류설 같은 학설이에요. 같은 학설에 따르면 이 우연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됩니다. 안 된다. 틀렸고 그래서 정답 몇 번인 거예요? 틀린 것을 골라라.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세 번째 거 볼게요. 자, 이론적 인적 불법론에 따르면 말이 어렵나요? 이론적 인적 불법론이다. 이 이론적 인적 불법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견해를 말하냐면 주관적 이퀄 주관적 위법성론을 말하는 거예요. 위의 것은 뭐예요? 순수한 결과 반가치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객관적 위법성론을 말하는 것이고 지칭하는 것이고 일원적 인적 불법론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 위법성론을 말하게 되는데 이건 어떤 견해인가 하면 정당방위가 되려면 객정 그딴 거 필요 없고
주관적 정당 요소는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학설과 정반대죠. 그렇죠? 자, 이론적, 인적, 불법론을 따르게 되면 주관적 정당 요소가 있을 때만 정당방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화될 수 있다. 맞는 거죠. 그쵸? 그런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 A에게 주관적 정당 요소가 없죠.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는 살인죄 기수가 되는 거예요. 살인죄 기수. 여기서는 살인죄 기수 처리를 한다. 됐죠? 자, 네 번째. 우연방위 효과에 관련된 이 불능미수범설은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나라의 다수설이 취하고 있는 견해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자, 결과반 가치는 배제가 되지만 행위반 가치는 그대로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이 말이 어렵나요?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잘 됐다 이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정당방위 한 꼴이 된다. 결과적으로 즉 우연하게도 정당방위 한 꼴이 된다. 즉 결과반 가치는 없는 것이다. 이런 말. 결과반 가치는 결과적으로는 잘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과반 가치, 결과가 가치에 반한다. 이런 말이에요. 결과가 우리 사회가 옹호하는 그 가치 질서에 반한다. 이게 결과반 가치인데 결과반 가치가 탈락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잘 죽었기 때문에. 그게 그런 뜻입니다. 행위반 가치는 그대로 존재한다. 행위반 가치, 즉 다른 말로 의도반 가치인데 이 의도가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의도가 정당방위 의사가 아니라 살인고의였기 때문에 이 살인고의가 나쁜 거잖아요. 그래서 행위반 가치는 그대로 존재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법시험, 옛날의 사법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갖고 장난친 적이 있습니다. 즉 결과반 가치가 배제가 된다. 행위반 가치가 존재한다. 이 부분을 바꿨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꿨는가 하면 결과반 가치가 배제가 된다는 것을 행위반 가치가 배제가 되고 결과반 가치는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불능미수 규정이 유추 적용한다는 견해다. 틀렸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법시험 같은 경우 즉 검찰직도 검찰직 9급 같은 경우나 사법시험 같은 경우에는 요 지금 색깔칠한 부분 결과반 가치와 행위반 가치를 바꿔서 낸 적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자 불능미수 규정을 유추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있다면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까딱하다가는 구조가 불능미수와 구조가 약간 미수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 쓰자. 이런 논의가 오늘날의 다수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결과반 가치가 탈락되고 즉 결과반 가치는 결과적으로는 잘 됐지만 의도가 불순하기 때문에 의도반 가치는 그대로 남는 것이다. 이 부분을 잘 봐두시고요. 이것이 오늘날의 다수설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당방위 가보겠습니다. 자, 작년도 승진 문제인데요.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냈습니다. 사용자가 적법한 직장 폐쇄했다 이랬어요. 적법한 직장 폐쇄 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하면서 퇴거 요구에 불응한 채 계속해서 사업장 진입을 시도하는 해고 근로자를 폭행 협박한 행위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마지막에 정당방위가 되거나 정당행위가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사용자가 직장 폐쇄를 적법하게 따랐어요. 적법하게. 적법하게 직장 폐쇄를 내렸다면 너 나가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근데 근로자가 이 퇴거 요구에 불응했다는 것이 뭐가 됩니까? 이게 바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거예요. 현재의 부당한 침해. 부작이죠. 요 부작위는 즉 퇴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퇴거를 하지 아니한 이 부작위는 뭐가 된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된다. 부당한 침해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 사용자가 이 해고 근로자를 폭행 협박한 것은 뭐가 됩니까? 정당방위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불법 체포에 대항하기 위해서 경찰관이 상의를 입혔다라고 했을 때 정당방위가 된다. 맞습니까? 맞죠? 이 경찰관의 불법 체포가 뭡니까?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방위를 한 것이 되는 것이다. 자, 3번은 많이 봤죠?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 체포하였다. 이게 바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가 이 검사의 행위에 대해서 이 검사에게 상의를 입힌 것은 정당방위다. 맞습니다. 이 3번 판례는 형소법에서도 잘 나오기 때문에 같이 봐두셔야 돼요. 자, 4번 볼게요. 자, 연설하던 도중에 그랬네요. 다른 후보자 을의 과거 행적 문제에 대한 신문이 게재된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 자질 문제를 삼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을이 물리적으로 갑의 연설을 중단시킨 것은 정당방위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다른 후보자 을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시하면서 후보자의 자질 문제를 언급한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건 뭐가 됩니까? 이건 뭐가 돼요? 이 부분은 뭐가 된다? 이 부분은 위법성 조각사유가 되죠. 위법성 조각사유. 조각사유는 적법한 거죠. 그쵸? 적법한 것이다. 적법성이 인정된다. 적법성이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 이 연설을 중단하게 된 것은 정당방위 됩니까? 이것이 현재 부당한 침해입니까? 적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못하잖아요. 그쵸? 정당방위가 안 돼요. 틀렸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죄의 구속요건 해당성이 인정되지만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없는 꼴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정답은 4번. 자, 15년 승진 문제인데요. 다음 중에서 적절한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풀었죠? 불법 체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은 정당방위다. 맞죠? 정답은 1번. 2번 사건 아시죠? 혀절단 사건 그쵸? 정당방위 인정했죠? 틀렸고 3번도 아시죠? 그쵸? 남편이 찾아와서 변태적 성행을 강요하고 있는데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렀다는 거예요. 그쵸? 그랬을 때 정당방위를 인정했습니까? 정당방위 인정하지 않았죠? 그쵸? 그래서 상해치사죄 살인고리 찌른 건 아니잖아요. 그쵸? 상해치사죄를 인정을 했는데 정당방위가 안 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럼 과잉방위 됩니까? 과잉방위. 돼야 안 돼요? 제가 지금 상해치사죄를 인정했다 그랬잖아요. 과잉방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볼 때 정당방위는 안 되지만 과잉방위는 된다. 틀렸습니다. 둘 다 안 됩니다. 자, 뺨을 맞고 뺨을 맞았다고 해서 칼을 휘둘렀다는 거예요. 칼에 찔려서 1cm 정도 상처를 입게 되었을 때 과도를 들고 왔습니다. 과도를 들어서 복부를 찔렀다. 정당방위입니까? 아니죠. 틀렸고 정답은 1번. 자, 3번 가볼까요?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자, 요 사건도 기본 강의 때 많이 봤죠? 그쵸? 아버지 앞으로 차를 그대로 진행시켰다 그랬어요. 운전자가 차를 그대로 진행시켰다. 그러면 이 아버지에 대한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그 아들이 운전자의 머리털을 잡아당긴 것은 뭐가 됩니까? 정당방위가 되죠. 그쵸?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가 가능하죠? 그런 뜻입니다. 맞고 2번 풀었죠? 지웁니다. 3번 가보시면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 그랬습니다. 싸움질한 거죠. 싸움질한 거. 싸움질은 정당방위도 안 되고 과잉방위도 안 되는 거예요. 될 수 있다. 틀렸네요. 정답은 3번 되겠네요. 자, 무차별 구타를 당했다. 즉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맞아 죽을 수는 없으니까요. 손톱깎이 칼을 휘둘렀는데 상해를 입혔습니다. 뭐가 됩니까? 정당방위가 된다는 것이 판례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최후수단성도 인정된다고 봤어요. 도망다니다 못해서 하다못해 가지고 있던 걸 찾아보니까 손톱까지 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휘둘렀다라고 했을 때 정당방위를 인정했다. 이 판례는 또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CF 하시고 과잉방위다 하면 틀려요. 과잉방위다 하면 틀리다. 자, 문제 4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1번 풀었죠? 그쵸? 앞에서 풀었잖아. 지울게요. 자, 두 번째 한번 가볼까요? 공직선거 후보자 연설합동회장에서 이것도 풀었죠? 그랬을 때 구속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입니다. 즉 적법하다는 거죠. 적법하다. 라고 했을 때 그 밑에 마이크를 빼앗고 욕설하는 등 물리적으로 갑의 연설을 방해한 행위는 정당방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맞죠? 그렇죠? 적법한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법성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안 됩니다. 자, 다음 자기 또는 타인의 법에 대한 현재의 위법한 침해였을 때 정당방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적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불가능하다. 맞네요. 자, 변태란 편 아시죠? 정당방위, 과잉방위 안 된다고 했어요. 틀렸다. 정답은 4번.
자, 문제 5번입니다. 자, 11년도 승진 문제인데 다음 중에서 틀린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이 빠르 사건도 아시죠? 그쵸? 만료됐는데 비워주지 못하겠다고 억지를 쓰며 폭언을 하자 그 며느리가 와서 쇠사랑을 들고 창문을 부숴버렸습니다. 자, 이에 격분해서 그 임차인이 빠르를 들고 와서 구경꾼인 마을 주민에게 상해를 입혔다라고 했을 때 정당방위가 되지 않죠.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일단은 정당방위가 되려면 정당방위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격분화했다는 말은 정당방위 의사가 없는 것이다. 두 번째, 정당방위가 되려면 공격자 침해자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구경꾼인 마을 주민에게 했다는 것은 정당방위 요건이 되지를 않는 거죠. 이 두 가지 요건 때문에 정당방위가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전제로 한다 맞고, 이 침해라고 하는 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부자기도 맞고, 여기까지 맞죠? 자, 단순한 계약상의 침해 불이행 문제는 부자기에 의한 침해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방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쵸? 이것도 맞고. 4번 풀었지? 풀었지? 정당방위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안 된다 틀렸고 정답은 3번. 자, 4번 가봅니다. 자, 경찰관이 뒤따라 추격하면서 등 부위에 권총을 발사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상당성이 없다. 그쵸? 그쵸? 최소 침해 원칙을 어긋났다. 상당성을 탈락시켰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정답은 3번.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긴급피난입니다. 자,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타인의 법에 대해서 가능하죠. 정당방위든 긴급피난이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자, 요 사건도 많이 아시죠? 스스로 야기했다. 즉 자초한 긴급피난이죠. 두 가지가 있는데 고의에 의한 자초유난이 있고 과실에 의한 자초유난이 있잖아요. 그쵸? 이것은 고의에 의한 자초유난 사건이에요. 자, 깨물었다. 즉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으니까 상대방 피해자가 손가락을 깨문 것은 이것은 뭐가 됩니까? 이 부분은 정당방위가 되는 거죠. 정당방위는 적법한행위가 되죠. 적법한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당방위에 대한 정당방위는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때 이 손가락을 비틀어 잡아 뽑다가 이게 바로 뭐예요? 긴급피난행위라는 거예요. 긴급피난행위. 근데 이 사정 자체가 피고인 스스로가 자초한 긴급피난이 되는 거예요. 치아 결손, 치아가 부러졌다는 거죠. 그래서 상해를 입혔다고 했을 때 긴급피난에 해당하지가 않는다. 맞죠? 그래서 고의에 의한 자초유난 같은 경우는 긴급피난이 되지를 않고 정당방위에 대한 정당방위는 안 되고 정당방위가 안 되니까 긴급피난을 검토를 해봤는데 고의한 자초유난 같은 경우는 긴급피난도 되지 않고 결국 위법성이 조각되지를 않는다. 그래서 무슨 죄를 인정했나요? 강간, 치, 상죄를 인정했죠. 즉 강간이 미수라 할지라도 기본범죄가 미수라 할지라도 중앙결과 발생하면 중앙범죄에 대한 기수처를 인정하게 되죠. 강간치상죄 기수가 됩니다. 2번 맞지? 3번 볼게요. 자, 3번 보시면 자, 선거운동 제한규정을 위반했다는 거죠. 제한규정을 위반했다. 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은 자,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라고 볼 수가 있나요? 긴급피난 안 돼요. 긴급피난이 되려면 적법한 법에 규정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면 그 절차를 모두 준수했을 때 상당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 규정 자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성이 탈락된다는 것이에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 볼게요. 자, 갑대학교에서 집회 사용 승낙을 하지 아니한 채, 그쵸? 경찰관들에 의해서 저지가 되자 신고 없이 을대학교로 옮겨서 집회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쵸? 이것은 긴급피난이 아니죠. 왜 안 될까요? 신고 없이 대학교로 옮겨서 집회를 했다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원래 집회를 하려면 사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상고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 없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 뭐가 됩니까? 집시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쵸?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긴급피난이 되려면 법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면 그 법적 절차를 모두 준수했을 때 안에서 긴급피난이 허용되는 것이다. 근데 밑에 것도 집시법 위반 행위를 집시법에서 지켜야 할 신고 조항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다음. 자, 피해자의 승낙을 합니다. 자, 올해 승진 문제네요. 올해 승진 문제. 안 나오다가 올해 승진에 나왔네요.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문서 위조죄 나왔네요. 위조죄. 권한 없는 자가, 즉 작성 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형해서 문서 작성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므로 맞죠? 그렇죠? 여기까지 맞아요. 자, 사문서를 위조함에 작성함에 있어서 명의자의 명시적, 묵시적인 이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 위조죄가 되지 않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양해로 봤죠. 양해. 양해. 그래서 애당초 이 죄에도 해당하지가 않는다. 구속요건 해당성 자체를, 즉 구속요건 해당성 자체를 탈락시켰다. 이러면 탈락시켰다. 자, 그 다음 동거 중인 피해자의 지갑에서 꺼내가는 것을 보고 목격하고서도 만류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렇죠? 허용하는 묵시적 행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이것도 양해로 봤죠. 3번 볼게요. 자, 도청장치를 설치할 목적으로 손님을 가장해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거침입죄가 된다. 즉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 이 판례는 주거침입죄를 인정하게 되죠. 맞습니다. 자, 갑이 피해자 A와 공모해서 교통사고를 가정해서 보험금을 편취할 생각으로 동의를 받아 상해를 입혔다라고 했을 때 이 동의 자체가 뭐다? 상당성이 없겠죠. 이 동의 자체가 위법성 조각사유에서 요구하는 이 상당성 자체를 결여시켰다는 거예요. 결여시켰다. 그쵸? 이게 없기 때문에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가 않죠.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 그래서 우리 정당방위라든지 긴급필안 상당성 요구했었습니다. 근데 피해자 승낙 같은 경우는 명문 조항이 없지만 우리 판례가 이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 문제 2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자, 사문서 변조죄에 있어서 당시 현실적 승낙은 없었지만 명의자가 그 사실을 알았었더라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될 때 변조죄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맞죠? 자, 공중 화장실 사건 나왔네요. 자, 강간할 의도니까 범죄 목적이죠. 그쵸? 이 공중 화장실의 용병카는 뭐였어요? 그것은 점유하는 방실. 강론 책에서 배우죠. 방실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범죄 목적으로 들었을 때는 뭐다? 당연히 주거침입죄가 인정된다는 것이죠. 피해자가 명시적, 묵시적으로 승낙했다고 볼 수가 없다. 당연합니다. 자, 무고죄 같은 경우 나왔네요. 국가적 법익이죠. 국가적 법익인데 승낙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낙무효가 되는 것인데 처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 법익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이지 국가적 사회적 법익에서는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처벌할 수가 있는 거죠. 틀렸네요. 정답은 3번. 의사의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수술에 동의했다고 했을 때 피해자의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가 않는다. 맞습니다. 그렇죠? 불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는 조각되지가 않는다. 답은 3번 되겠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